예상은 했던 라인업이죠. 저는 특히 센터백은 방법이 없죠. 뭐냐, 실바, 리디거 못 나오면 이 자원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벤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백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백들은 총출동입니다. 높이 싸움 문제에서 또 7회라고 아스필리쿠에타잖아요. 높이 싸움 문제에서 치크를 좀 밑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앙크님 오늘 베르너가 몇 골 넣을까요? 일단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은 마음들이에요? 일단 베르너는 몇 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지금 중원부터 브랜드포드를 못 넘어오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수비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중축이었던 리디거하고 실바가 빠졌기 때문에 중원부터 압박을 세게 가해주는 게 맞습니다. 7엘 비어있잖아. 7엘 줘야지. 7엘! 생각보다 사르가 안정적이네요. 일단 롤을 한정적으로 주니까. 루카쿠는 롤을 좀 다양하게 주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르는 롤을 한정적으로 수비만 잘해라, 그렇지 1인분을 해라 이러니까 딱 1인분을 해주니까 잔실수도 많이 없어지고. 이 아스톤빌라 때는 리디거 역할을 맡겼거든요. 빌드업도 하고 전진도 좀 하고 7엘 쪽도 커버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니까 좀 안 됐는데 이렇게 한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잘하네요. 나이스 치크. 야, 안 뺏긴다. 야, 정말 안 뺏기는데? 야, 치크 좋다. 치크도 교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친 것 같은데. 이거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와, 찰로바 센스있게 잘 들어갔다. 야, 찰로바 센스있게 잘 들어갔어. 야, 영리했죠. 저건 진짜 영리했다. 진짜. 와. 야, 아이, 그만해. 그만 공격해. 잘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세컨볼을 왜 이렇게 잘 따는 거야? 자, 올렸습니다. 안 돼! 제발! 와! 힘들어. 살려주세요. 나 잠깐만. 쥐왔어.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쥐왔어요. 끝내줘, 형님. 잘못했어요. 야, 잡았다. 됐어. 이제 그만해. 자, 오늘은 브랜드포드전에서 1승을 거뒀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이제 A매치 휴유증, 그리고 A매치를 많이 치르면서 거기에 리디거, 실바가 빠지면서 좀 수비 쪽에서는 사르나 찰로바가 나와야 했고 여러가지 불안 요인들을 갖고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다행히 다시 1위로 복귀하면서 챔스를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요 포인트를 볼 게 꽤 있습니다. 전반 후반 나누고 선수들을 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전입니다. 전반전을 보시면 이제 첼시하고 브랜드포트는 이제 똑같이 이제 투톱을 들고 나왔고 3-5-2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경기를 푸는 양식은 되게 틀렸습니다. 이제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히트맨만 보셔도, 여기 때는 히트맨만 보셔도 사르가 있는 왼쪽, 첼시 왼쪽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이반톤이나 은말모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이반토니는 아무래도 사르가 잔실수도 좀 있었고 아스톤빌라전 리그컵 때 잔실수가 좀 있었고 빌드업이 안 되고 좀 볼키핑이 안 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쪽을 판 것 같습니다. 리디거도 마침 없고. 근데 그게 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사르가 수비적인 역할만 맡아서 이반토니를 맡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반토니가 사르에게 묶이는 느낌? 이반토니가 사르를 뚫으러 들어왔다가 사르가 이반토니를 묶어버리는 이상한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추는 은메모 역시도 텐센이나 찰로바에게 묶이면서 이 투톱은 힘을 못 내게 됐고 거기에 이제 첼시 중원이 치크, 코바치치, 캉테 탈압박도 되고 좀 버텨주는 것도 되고 전진성까지 있는 중원 자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원을 넘겨주고 수비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전반 한 25분까지는 첼시가 거의 주도를 했다라는 느낌일 정도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 준비를 첼시보다 많이 못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왔으나 잘 먹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크를 보시면 히트맵상으로도 보셔도 하프라인 밑에도 있고 하프라인 위에도 찍힐 정도로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박투박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윙어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을 내면서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하다 보니까 치크 같은 경우에는 60분에 조금 지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건 전반전 내내는 치크가 좀 중원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바치치 역시도 글쎄 오늘 전진 패스는 솔직히 코바치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 탈압박이나 또 이제 압박 넣어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전진하는 걸로 봤을 때는 첼시의 중원 장악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캉테 역시도 돌아오자마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100%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볼도 좀 쉽게 잃어버리고 좀 수비적으로 붙어줘야 될 때 좀 느리게 붙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브랜트포트의 오히려 역으로 첼시가 중원부터 압박을 하고 들어가면서 전반전은 좀 첼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프라인 이상을 못 넘어오다 보니까 루카쿠 베르너 쪽에서도 호흡은 잘 안 맞았지만 기회가 몇 번 났었거든요. 특히 이제 베르너가 내주면서 루카쿠가 업사이드에 걸린 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합이 나왔지만 앞으로 줘야 될 때 뒤로 주고 뒤로 줘야 될 때 앞으로 주면서 여전히 3-5-2로 갈 거라면 베르너하고 루카쿠 조합은 조금 더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성적을 못 낸다. 첼시는 주전들도 빠졌고 교체 자원들도 조금 탐탁치 못한다면 전반에 결론을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루카쿠도 결론 못 내고 베르너도 결론 못 내는 상황에서 칠혈이 좀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넣고 거기서 결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전만큼은 첼시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갔던 그런 경기입니다.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나도 흘러간 게 없는 이반 토니도 묶이고 은메모도 묶이고 중원도 묶이고 수비적으로는 실점까지 했던 좀 전반 좋지 못한 전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은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에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똑같이 3명을 교체해도 A매치 휴유증도 있고 수비 쪽 결장도 많은 첼시가 조금 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좀 쉬어줘야 되는 아스필리쿠에타, 캉테 뭐 이런 자원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하베르츠, 마운트, 제임스를 끊임없이 투입을 해도 사실 공격적 활력이 다시 살아난다기보다는 오히려 20분 내내 후반 20분 내내 브랜트포드에게 좀 공격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브랜트포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 빌드업 과정이 되게 세밀했어요. 이렇게 패스기를 만들고 하나가 들어가주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오면 하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패스 작업을 다 만들어 놓고 막상 올라가면 크로스로 높게 올려서 자신들의 높은 제공권 그런 걸로 통해서 헤더를 따고 세컨볼을 만드는 단순한데 세밀하고 세밀한데 단순한 전략을 하면서 안 그래도 치크, 찰로반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높이 경쟁이 안 되는 첼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빌드업으로 잘 올라와 놓고 공격적으로는 되게 찍어 누르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골대도 골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한 골 정도는 들어갈 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영웅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맨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글쎄요, 이 경기만큼은 노이어하고 오블락 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오바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경기만큼은 진짜 무시무시했습니다. 세이브가 6개인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골 같은 게 한 4골 정도 됐거든요. 골포스트 맞은 걸 제외하더라도 바이시클 킥이나 뭐 앞에서 찬 적도 있습니다. 맨디 코앞에서 찬 적도 있는데 이런 걸 막아낸 게 한 3골에서 4골 되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실 전반 후반 합쳐서 롱킥을 찰 때나 쇼킥을 찰 때나 이 발밑이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냥 어이없이 스로인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나 맨디는 오늘 클린시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1등 공신이지 않았나.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이게 올 시즌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맨디가 출전한 게 7경기, 거기서 실점이 3실점이니까 맨디 공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리디거, 실바, 텐센, 사르, 뭐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까지 있겠지만 수비력에서 맨디의 공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맨디는 뚫을 수 없는 벽,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찰로바인데요. 전반전에는 좀 찰로바가 맡는 역할이 틀렸습니다. 이 중원부터 압박으로 잘라서 올라가니까 오히려 뒤에서 찔러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이 왼쪽에서 리디거가 해주던 역할을 오른쪽에서 이 찰로바가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법 괜찮았어요. 중원까지 공을 몰고 올라가서 쭉쭉 찔러주는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는 밀어붙이고 우리는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 맨디가 나가면서 골문이 비어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찰로바가 판단하고 뛰어들어가는 건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런 판단은 당연해 보이지만 축구 지능이 엄청 뛰어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99년생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오늘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사르도 그렇고 찰로바도 그렇고. 이제 찰로바가 이 정도로만 커준다면,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전진성은 어느 정도 센터백 치고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전진성을 보여주고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면 류디거와 다른 오른쪽 공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어서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은 쉽게 설명하면 브랜트포드가 14개에서 15개 거의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그걸 다 막아냈고 어렵다는 브랜트포드전 그것도 원정에서 무실점 클린시트로 승점을 가져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루카쿠도 넣어줘야 될 찬스를 못 넣어주면서 이거 공격적으로 안 풀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수비들이 또 결론을 만들어내면서 한 번 더 첼시는 1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수비들이 맹활약을 했고 전반전에는 첼시가 잘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디 쩔어.